안녕하십니까. 오늘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 사제 파트너스 권욱진입니다. 제가 전 직장이 컨설팅이었어서 항상 answer first라고 배워가지고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 진출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건 결국 글로벌리 세일즈를 할 수 있냐 없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업이라는 게 인더스트리 상관없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잘 갖다 파는 거인 것 같습니다. 본질은 그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좋은 거 만드는 거 정말 잘합니다. 글로벌리 거의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과연 팔 수 있냐? 그것도 글로벌, 미국 이런 곳에서 팔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로벌리 세일즈를 과연 잘 할 수 있냐라는 이 답을 머릿속에 이제 가지고 오늘 발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제 파트너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 저 권욱진이라는 사람에 대해 소개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주로 딥테크 쪽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테크 회사들이 과연 어떻게 글로벌리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마크비전이라는 AI를 활용한 B2B SaaS 회사의 파운딩 멤버로 한 3, 4년 활동했는데 이 회사도 글로벌리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말씀드렸던 그 결론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저희 사제 파트너스는 한국, 미국 크로스보더 VC입니다. 그래서 한국 회사인데 데이 원부터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거나 미국 회사인데 한국인 혹은 한국인 교포분들이 창업한 회사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펀드 1, 2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펀드를 만들고 있는데 세 펀드 모두 IRR이 20% 중후반대가 나오면서 같은 미국 빈티지 펀드 대비해서 상위 5에서 10%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는 글로벌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입니다. 저희 대표님들이 펀드 1에서 투자한 회사들을 분석을 해보셨어요. 그래서 타입을 1, 2, 3 이렇게 세 개로 나눠봤는데 타입 1은 한국에서 시작해서 한국에서만 플레이를 하는 회사들입니다. 대부분의 ICT 서비스 회사들이 여기에 속하죠. 타입 2는 한국 회사인데 글로벌하게 세일즈를 잘하는 회사들입니다. 뭐 화장품 회사들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일 거예요. 마지막이 미국 회사인데 한국인 혹은 교포분들이 창업한 타입 3입니다. 타입 1은 IRR이 10% 후반대 정도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죠. 대부분의 한국 VC들이 이 정도 수익률을 기록하십니다. 근데 타입 2, 타입 3는 각각 30% 후반대와 30%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펀드 3부터는 아예 타입 2와 타입 3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좀 다른 VC들하고 다른 전략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한국인이 창업을 하면 아무리 영어가 네이티브여도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말도 안 되게 붙습니다. 최소 반값, 크게 10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어쩔 수 없는 인종 차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낮은 밸류에 첫 투자를 하고, 근데 이 회사들이 시리즈 A, 시리즈 B 가면서 미국 시장에서 진짜 세일즈를 잘 해서 매출이 난다? 그럼 그때부터는 대표의 인종이 별로 관심 없습니다. 아, 이 회사는 진짜 미국 회사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저희 포폴사는 아쉽게 아닌데 이 회사가 너무 핫한 지금 뭐 20 빌리언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동양인들이 시작했다는 이유로 시작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8 밀리언이었습니다. 거의 100억. 정말 낮은 가격이죠. 요즘 20, 30조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낮은 밸류에 투자를 하고
이 회사들이 글로벌한 매출을 낼 수 있게끔 진짜 글로벌한 회사로 만들어서 엄청난 이 아비트레이지 기회를 노립니다. 두 번째는 저희는 첫 투자를 하고 계속 팔로원 투자를 하면서 잘 되는 회사의 경우는 지분을 높여갑니다. 업스테이지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저희가 시드 투자를 리드를 했고 시리즈 A, B, B 프라임을 다 팔로원 투자를 했고 최근에 약 1,300억짜리 SPV를 만들면서 시리즈 C 라운드를 리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저희가 첫 투자를 했을 때 지분율이 약 10% 정도였는데 지금 저희의 지분율은 14%가 넘습니다. 보통 한국 VC들은 도중에 구주 매각을 하시죠. 저희는 반대로 지분을 더 늘립니다. 이런 두 가지 전략으로 저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 원부터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한국 회사. 과연 한국인들이 글로벌리 뭘 잘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는 딱 이 세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소비재. 한국 소비자들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한국인한테 팔면 이건 글로벌리 다 팔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화장품, 식품, 게임, 컨텐츠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 헬스케어입니다. 요즘 똑똑한 분들이 죄다 의대 가시고 또 그 중에 똑똑한 분들이 바이오 회사를 만드시고, 요즘 어제도 이제 발표해 주셨는데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국에도 이런 글로벌 빅파마가 생기다 보니까 이들과 뭔가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글로벌리 레퍼런스가 돼서 글로벌 빅파마한테 이걸 레버리지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영역이 딥테크, 하드웨어입니다. 제가 주로 집중하고 있는 영역이고요. 한국인들이 스펙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드는 거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요즘은 로봇까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만들고,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 현대 이런 곳들이 글로벌 회사가 되다 보니 그들과 뭔가 한다 이러면 역시 또 글로벌 레퍼런스가 돼서 세일즈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 섹터에 집중해서 투자합니다. 한국인들이 글로벌리 세일즈를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너네는 AI 안 하냐? AI가 제일 핫하다 라는 질문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AI는 커머디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클로드에 코드 딸깍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회사는 요즘 AI 회사입니다. 컨슈머도 소비자들을 AI로 분석하시고 신약 개발도 AI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딥테크는 당연히 AI와 많이 연관되어 있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면, 저는 과거를 나왔는데 과거는 수학여행을 다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도 동부, 보스턴, MIT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어린 마음에 와, 미국은 진짜 큰 세상이다. 내가 무조건 MIT에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아쉽게도 과거 커리큘럼이 학부를 유학 가는 커리큘럼은 아니어가지고 박사를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연구가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사 2년차 때 정말 우연한 계기로 마크비전, 이따가 발표해 주실 베이스의 포트폴리오이기도 한데, 마크비전의 이인섭 대표가 하버드 로스쿨을 다니고 있던 시절이어가지고 만나서 너무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서 제가 뭘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라도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마크비전의 파운딩 멤버로 한 3, 4년 정도 같이 함께 합니다. 그 다음에 졸업을 하고 그동안 계속 엔지니어링이랑 프로덕트 사이드만 있었으니 좀 비즈니스적인 걸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컨설팅을 한 1년 반 정도 했고요. 그 다음 저희 사제 파트너스에 입사해서 약 2년 정도 딥테크 쪽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딥테크 얼리 스테이지 VC로 되게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보스턴에 있을 때 친구들이 하는 회사에 혹은 친구의 친구가 하는 회사에 엔젤 투자를 몇 건 했었습니다. 근데 한 90에서 95%의 확률로 망해야 되는데 지금 그 회사들이 잘 되는 데들은 멀티플이 한 20배, 잘 안 되는 곳들도 한 5배 정도 나와서 내가 이거 잘하나? 물론 비기너스 럭일 수도 있지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보스턴에 있으면서 카카오 벤처스하고 스튜던트 앰베서더 이런 활동을 하면서 그 동네에 있는 똑똑한 분들을 되게 오랫동안 소개해드리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게 보수가 없었음에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면 정말 재밌게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VC에 왔고, 실제 와서 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밌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제 입사하고 한 2년이 됐는데 거의 한 13개 정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너무 잘 해주고 계십니다. 마크 비전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제에서 주로 딥테크 쪽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딥테크 중에서도 그럼 뭘 투자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해서 시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 또 스타트업이 진입하기 좋은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레버를 얼마나 레버리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로 분석을 해봤을 때 AI 인프라나 에너지, 디펜스나 스페이스텍, 로보틱스 이런 분야들이 한국이 글로벌리 잘하고 또 세일즈도 잘 할 수 있을 영역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쿨마이크로라는 회사는 다이렉트 투 리퀴드 칩 쿨링 솔루션을 만듭니다. 요즘 GPU, 엔비디아의 GPU가 발열 이슈가 굉장히 많죠. 이 칩에 바로 딱 붙여가지고 그 발열 문제를 해결을 하는 솔루션을 만드는데, 이 회사의 대표님은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하시고 삼성전자에서 10몇 년 동안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지아텍의 겸임 교수를 하시다가 이 회사를 창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일을 하셨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는 레퍼런스를 되게 잘 레버리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들과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글로벌리 먹히는 레퍼런스가 됩니다. 삼성전자가 내년이면은 영업이익이 전 세계 1등이라고 하죠. 네, 시가총액도 거의 1.3 트릴리언 이 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있고 정말 글로벌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를 레버리지하고 또 조지아텍 교수 포지션을 레버리지 하시니까 퀄컴이나 인텔, 시스코, 구글 이런 곳들이 이 회사가 스타트업임에도 만나줍니다. 글로벌 세일즈가 가능한 거죠. 파스칼이라는 회사도 소개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케이스가 살짝 다릅니다. CTO가 저랑 거의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고 하버드 화학과 박사를 하면서 본인의 포닥이랑 지도교수랑 셋이서 창업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그 CTO를 제외하면 전부 다 백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인스트림 회사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데이 원부터 코슬라랑 MIT 엔진, 미국에서 거의 가장 좋은 회사들로부터 프리시드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고체 냉매를 만듭니다. 원래 냉장고나 H백, 데이터 센터, 더 나아가 우주 데이터 센터에는 전부 다 기체 기반의 냉매가 쓰입니다. 이거를 고체로 만들면 열 효율이 거의 50% 이상 좋아집니다. 이들은 지금 레드불이나 코카콜라 같은 곳과 페이드 POC를 하고 나사와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난 프리시드 라운드 때, 프리-A 라운드 때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한국 시장을 레버리지하고 싶다. 왜냐하면 한국의 자본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모험 자본. 두 번째로 한국의 고객도 많아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제조 시설을 레버리지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영역도 한국인이 글로벌리 플레이를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크 비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소프트웨어 회사가
글로벌하게 플레이를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소프트웨어라는 건 잘 만든다라는 정의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클로드 같은 거 쓰면 누구나 너무 쉽게 똑같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세일즈가 관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제품의 스펙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이 당연히 대부분이 글로벌 네트워크가 부재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사제 파트너스에서도 당연히 B2B AI 회사들 투자를 많이 했고 잘 하고 계신데, 그런 곳들의 특징은 대표님이 한국말을 거의 못 하십니다. 거의 한 99% 코리안 아메리칸이고, 정말 현지 네트워크가 정말 많은 케이스들만이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 비전 이인섭 대표는 영어 물론 너무 잘하지만 한국말이 훨씬 편한 분인데, 마크 비전이 어찌됐든 ARR이 최근에 30밀리언을 넘어가면서 소프트웨어 회사 치고는 굉장히 잘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가 달랐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대표가 되게 섬세하고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디자인할 때 데이 원부터 미국의 미감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이너도 그런 진짜 로컬의 그 미감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미국 스타일로 잘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전략적으로 Y 컴비네이터한테 투자를 처음에 받았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마크 비전이 꽤나 잘 됐었어 가지고 아마 한 20밀리언 밸류에이션 캡에 베이스가 투자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Y 컴비네이터는 3밀리언 캡에 투자를 하거든요. 거의 7분의 1 가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들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메인스트림으로 가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이 레퍼런스를 정말 많이 레버리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LVMH 스타트업 컴피티션에 가서 여기서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알마노 그 회장님께서 직접 상도 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LVMH의 브랜드들이 지금 마크 비전의 고객사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글로벌 레퍼런스를 좀 쌓았고요. 그 다음 세일즈 조직은 100% 현지인으로 구축했습니다. 왼쪽에 계신 저분이 유럽 세일즈 헤드셨는데 누가 봐도 럭셔리하게 생기셨죠. 럭셔리 인더스트리에서 세일즈를 거의 한 30년 넘게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본인의 클라이언트들한테 가서 이제는 이런 거 써야 된다, 세상이 바뀌었다 하면서 직접 세일즈를 해주셨고, 미국 역시 로컬 헤드, 세일즈 헤드를 하이어해서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 80%의 직원들이 한국에서 개발과 오퍼레이션을 해주십니다. 당연히 미국 현지보다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훨씬 더 자본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세일즈는 유럽, 미국, 일본, 중국 전부 다 로컬, 찐 로컬 분들을 고용을 해서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으로 돌아오면 결국 본질은 세일즈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거는 잘 하는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가져다가 팔 수 있냐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저희 사제 파트너스는 과연 진짜 이 팀이 글로벌리 얼마나 잘 세일즈할 수 있는 팀이냐를 많이 보고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